여러분 뭐 반가운 이름 박세리 씨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자기 아버지 부친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일었고 이후에 며칠 후에 박세리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아마 저 눈물의 기자회견 안진용 기자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그때 저 영상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눈물 흘릴 줄 본인도 몰랐다는데 눈물 흘렸을까 막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네. 자,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로 그리고 이렇게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해서 어제 1심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부친 박 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도장인 거죠. 네. 그리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요 지금 증거로 지금 박세리 씨 측이 지금 이 공개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친은 자신이 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를 했으나 실제로 권한 위임이나 직책은 없었고요. 네. 이를 알게 된 재단 측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한 게 아니라 박세리가 운영하는 재단 측에서 아버지를 고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하. 자, 이에 대해서 부친은 딸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묵시적 위임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방금 기자회견을 보셨으면 네. 실제로 박세리 씨가 위임을 했을지 안 했을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1심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물론 집행유예라서 실형은 살지 않지만 어쨌든 유죄는 유죄인데 허준 변호사님 재판부는 왜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아까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박세리 씨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박세리 희망재단이 재단 도장을 도용해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재단이 참가할 의사도 없는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에 박세리 씨의 이름을 팔아서 희망재단에서 마치 박세리 골프학교를 운영할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업 참가하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재단 쪽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업에 참여할 원래 의사도 없었고 설령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업계획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럴 만한 권한을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게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아마 딸이 운영하는 희망재단이 법률상 구별되어 있는 주체인데 마치 이것을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딸에게 이런저런 골프를 가르치고 딸을 다 케어하고 컨트롤했던 것처럼 박세리 희망재단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사익을 취한 상황도 아니었고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에 박세리 희망재단이 골프학교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딸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딸 아버지 관계니까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엄격하게 법적인 판단을 내려서요. 네.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이 재단은 박세리 씨와는 엄연하게 구별되는 주체이고 이 아버지에게 네. 이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한 어떠한 권한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권한이 법률상 없는 걸 알면서도 네. 이런 실체적인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마치 법률상 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6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 박세리 씨는 다시는 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을지 모르겠지만 김묘성 기자님 최근에 또다시 눈물을 보인 일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한 방송에서 박세리 씨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그 가정 환경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보여서 다시 한번 또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골프를 시작했던 것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있었을 때 가정이 매우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린 겁니다. 어머니께서 우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을 때 빌라를 담보로 대출금을 빌렸고 이자 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 같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조금만 갚을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또 당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공 하나하나 허투루 안 치게 됐다고 세상에. 이를 악물고 거듭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또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던 엄마 생각에 또 눈물을 흘렸군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 이름 한 명을 댔다는데 누굴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바로 고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문화예술 방면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었잖아요. 고 이 회장께서. 그런데 불구하고 또 운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에게는 은인과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박세리 씨가 국내에서 처음 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골프는 뭐 특히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라는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개인 후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개인적인 후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미국행도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사진 봐도 모자에 그 삼성 S 로고, 삼성 로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진짜. 골프 여제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이죠. 세상에. 그래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그 고마웠던, 정말 도와줬던 그 마음, 은인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떠올렸는데 다시는 우리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눈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뉴스파이터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